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의생명수학 그룹에 있는 황규영입니다. 네, 오늘 최적 운송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적으로 이동한다는 건데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성실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학교까지 뭐 천천히 걸으면서 뭐 주변 풍경도 보고 오실 텐데 만약에 뭐 밤에 유튜브 보고 뭐 늦게 일어난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이제 최적 경로를 이제 머릿속으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쉽게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짐들 지금 박스가 5개 있습니다. 이 5개를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어딘가로 옮기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건데 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옮기는지 이게 바로 최적 운송 이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우선 첫 번째는 짐의 위치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그 시작하는 위치인 x1부터 x5까지는 고정돼 있고 우리가 이사갈 집 그 y1부터 y5도 고정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고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x1을 예를 들어서 y1이랑 y5 중에 어디에 놓을 것인가, 뭐 x2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이 짐의 위치입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만들면 단순하게 그 x1부터 x5까지 하는 집합에서 y1부터 y5로 구성된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이 짐의 위치고 예를 들어서 다음 그림에서 x1은 어디로 가는 것 같으세요? x1은 t에 의해서 y2로 가게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함수를 설정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만약에 짐의 배치를 다르게 한다면 아까 똑같은 상황에서 함수 값이 달라지겠죠. 지금은 아까는 x1이 y2인가 이렇게 갔는데 지금 빨간색 x1이 어디로 갔느냐를 보면 y5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달라지면 짐의 배치가 달라진다. 이게 저희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요. 자, 지금 방금과 같은 상황이 이 아래쪽 그림에 배치를 하였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짐의 무게도 있고 짐을 어디까지 멀리 이동시키느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수학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 방금의 상황을 지금 x1부터 x5까지 짐이 놓여 있었는데 이것들을 위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y1부터 y5까지의 위치도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아래와 같은 그림 이 이동은 실제로 저 수직선에서 수직선으로 가는 함수 t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x나 y나 다 수직선 위에 숫자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 2개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 개 위에다 그려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개 말고 3개까지만 x1부터 x2, x3만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가 이동한다는 거는 첫 번째 x1이 그 수직선 위에 다른 점 y5로 이동한다는 거고 뭐 x2는 좀 더 가깝게 뭐 y1으로 이동하고 x3는 y2로 이동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림만 그렸는데 왼쪽으로 이동시키든지 그런 건 뭐 무방하고요. 네, 이때 저희가 최적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해봐도 짐을 멀리 움직일수록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거는 이 상황에서는 목적하는 y5 예를 들어 빨간색 점을 보시면 y5랑 x1 사이의 이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저희가 함수를 t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거리는 tx1-x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점 혹은 노란색 점도 tx2-x2, tx3-x3 이 거리를 고려하는 상황이 되고요. 이뿐만 아니고 이 그림을
이삿짐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짐이 무거우면 당연히 무거운 걸 옮길수록 이제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거리뿐만 아니고 그 무게도 있습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tx-x의 절대값이랑 원래 본연의 짐의 무게인 mx, 이거는 이 처음에 분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네, 이 두 가지를 곱한 만큼이 저희가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몽주라는 프랑스 수학자가 옛날에 이 최적 운송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다는 건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기술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짐의 위치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함수 t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고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예를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비용 tx-x의 절대값이랑 무게 mx를 각 x마다 다 더한 이 값을,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t를 찾는다. 이게 최적 운송 문제입니다. 몽주의 문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확률 분포에 좀 생각이 있으시면 이 이삿짐의 분포가 마치 확률 분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를 생각하고 싶으시다면 적분으로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 이삿짐이 이랬는데 5개의 짐이 있는데 제가 옮기고 싶은 거는 이제 6개예요. 그러면은 함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5개에서 6개로 가는 함수? 그건 잡을 수 없습니다.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제 치역보다 적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이삿짐의 이 분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자에서 출발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긴 상자가 나타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몽주 말고 좀 후에 러시아의 칸토로비치라는 수학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몽주의 문제는 우리가 시작하는 분포랑 도착하는 분포, 마치 이동처럼 이걸 기술해 놨는데,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전, 후, before, after가 있는 건데 얘네를 공평하게 다루는 겁니다. 즉 x의 분포와 y의 분포를 평면 위에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전후 관계를 따지지 않고 한 번에 표현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거는 x 분포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밑에 놓은 거고, 이 수직선 위에 분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x, y를 동등하게 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분포가, 원래는 x의 분포 따로 y의 분포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소위 결합 확률 분포라는 감마 xy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여기 이 함수에 x1, y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은 감마 x1, y1은 x는 x1이고 y는 y1일 확률,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차차 이제 배우실 거고요. 근데 이때 뭐 아무 감마나 되는 건 아니고, 그 x축에는 x 분포를 따라야 하고 y축은 y 분포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면, 뭐 직사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x 분포가 돼야 되고요. 이 각 선마다. 반대로 이 횡으로 이 수평선으로 이렇게 다 더하면, 가로로 다 더하게 되면은 y 분포를 따라야 한다, 이런 제약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칸토로비치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몽주의 다음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칸토로비치 버전으로 하면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 x1, y1은 xy들은 따로 정해져 있고, 이 감마,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감마를 찾는 거, 원래는 t를 찾는 거였는데 감마를 찾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만 쳐다보면은 뭐가 더 쉬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오른쪽으로 만들었을 때 문제가 더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비용이라는 것은 이 감마라는 거에 대한 함수인데, 그러니까 감마를 넣을 때마다 비용이 바뀌게 되는데, 감마에 대한 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선형 함수는 저희가 다루기 쉽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깨달으시겠지만,
그래서 좀 더 쉬워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교훈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비직관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었더니 오히려 문제가 풀리더라, 뭐 이런 것입니다. 이때 제가 지금 계속 막 최적 운송이니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이 감마를 최적 운송 계획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적 운송 이론이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뭐 짐 옮기는 거 말고 아침에 학교 빨리 가는 거 말고 도대체 왜 하느냐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집 강아지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 좀 유행했을 겁니다. 여러분 챗GPT에 사진 넣고 지브리 풍으로 바꾸는 거 좀 해보셨잖아요. 이런 데에 최적 운송 이론이 쓰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원래 이 진짜 사진들의 분포, 이삿짐 같은 강아지 사진들의 분포가 있는데 반면 이 강아지 사진들을 지브리풍 사진으로 만든 강아지 사진들의 분포도 저희가 숫자로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분포에서 이 분포로 가는 최적 운송을 AI한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 운송 이론이 여기에 쓰이고 AI가 학습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제서야 새로운 인풋, 입력 값으로 저희 강아지 사진을 넣게 되면 학습된 AI가 이 지브리풍 사진을 뽑아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고 이것을 소위 생성형 AI, 뭐 챗GPT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최적 운송 이론과 그 응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